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자랍니다. 곧 2년 뒤에 마흔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런 사연을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친구와 이야기하다 저의 시댁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면 네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 하길래 용기 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가 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날씨가 온도 변화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잔병치레는 없는데 환절기가 시작되면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비염 혹시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성비염 환자로 환절기 봄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눈이나 코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저는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강아지, 고양이가 예뻐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네만 가도 애완동물이 있으면 저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할 정도이며 와서도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할 정도로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도 있다길래 알아보았는데 저는 체질상 그런 편이라 수술을 해도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 시기에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중이고 이런 예민한 체질 덕분에 저는 친구도 남자친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 친구가 소개해준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와 너무 다르게 무던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훅 빠져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기만 되면 예민해져 누군가가 조금만 짜증나게 해도 제 표정이 확 굳어져 사실 이런 저도 제가 가끔 싫을 때가 있는데 남편은 늘 무던하며 온화한 마음이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몇 번 저희는 데이트를 했고 그 데이트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호감으로 저희는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썸만 3개월을 탄 거죠. 서로 다 알고 나서 사귀다 보니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저 연애가 꽃게만 같았죠. 남자친구도 저의 예민한 성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제가 힘들어하는 계절에는 더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가족들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고 결혼을 딱 정하니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자취를 하고 있었던 터라 남자친구네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해 제가 혼수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애물이나 애들은 다 생략하고 서로 커플링 하나씩만 주고받고 살기로 하고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만 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지라 결혼식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양가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가까운 지인, 친척들만 초대해 식을 올렸습니다. 예민한 탓에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꼭 켜둬야 하고 저는 이불도 알레르기가 덜한 침구를 써야 할 정도라 남자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결혼하기 전 다 이야기한 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인사 가던 날 저는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흠칫하며 놀랐는데요. 바로 시댁에 강아지와 고양이 2마리가 있지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서 조그만 소리로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 한다고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일하느라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고양이들은 잠시 임부를 맡아서 하는 중이고 강아지는 친구가 여행 간다고 며칠 맡겨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님이 알고 하신 것도 아니니 약을 먹고 나서 밥을 먹는데도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훌쩍거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셔서 남편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서 비염부터 동물 알레르기까지 있다. 그래서 약 먹었는데도 아무래도 동물이 집에 있다 보니 그러는 것 같다. 우리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어머님이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분리해서 방에 두신 후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도 재채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특히 털이 엄청 날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시댁 인사를 마치고 오니 괜스레 어머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때 뵈러 갔는데 제대로 말도 못해서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네가 그렇게 알레르기가 심한 줄 몰랐구나. 많이 심한 거니? 아, 네. 제가 조금 털이나 계절이 많이 민감한 편이라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잘 낫질 않네요. 그래, 알았다. 괜찮으니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통화에서
어머님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라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잊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끝나고 집에서 식사하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웬걸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해서 한 마리 키워볼까 한다고 너희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한 마리는 괜찮지 않냐면서 평생 꾸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으셨는데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보다가 이 고양이한테 눈길이 너무 가서 그냥 올 수가 없었다고요. 물론 어머님의 생각이고 어머님이 키우시는 거니까 저야 상관은 없겠지만 앞으로 시댁에 자주 못 가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냥 다들 잘 됐다면서 축하하는 분위기로 식사를 끝내고 후다닥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냥이도 자주 봐야 하니 너도 그런 예민한 체질을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체질을 고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괜스레 서글퍼지대요. 남편은 나중에 따로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옆에 고양이를 안고 드시는 거예요. 남편이 밥 먹을 때는 조금 다른 곳에 두라고 해도 왜 자기 자식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보고는 그럴 거면 출입도 하지 말라는데 참 남편도 이번에는 화나서 안 온다고 하고 가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그 주 주말에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고양이 간식도 사가지고 시댁으로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내심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원래 고양이들은 사람들 보면 피하고 도망가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제 무릎에 쏙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일어나면서 고양이가 제 손에 세게 맞았나 봐요. 저는 진짜 모르고 했던 일이어서 어떡하냐고 너무 놀라서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더니 정말 제 팔을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찰싹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적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봐봐, 너도 이러니까 아프지? 우리 냥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 어머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와서 놀라서 일어나다가 그런 건데요. 그거나지. 그래도 좀 조심해야지. 아직 애긴데. 네가 애기도 안 켜봐서 너는 참 정이 없구나. 너가 어떻게 그렇게 애가 독하니? 보통 여자애들 보면 애완동물 보면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고 하던데 너는 애가 좀 특이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지만 뭐 저한테 맞은 건 맞으니 알겠다고 주의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도 고양이와 얽힌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에 정말 모든 가족들이 지쳐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시장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고양이들은 원래 밖에도 무서워하고 산책도 잘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은 어디 갈 때마다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에는 산소 갈 때도 데리고 오셨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점점 알레르기가 심해져 약 복용량도 늘리면서까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제가 시댁에 어머님에게 정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지금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날은 정말 날이 무지하게 화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해서 혼자 뒹굴뒹굴 집에서 TV도 보고 잠도 늦게까지 자고 맛있는 점심도 해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의 호출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님. 너 지금 집에 좀 잠깐 와야겠다. 왜요?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빨리 건너와라. 딱 이 말씀만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가니 어머님께서 한두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럼 고양이 혼자 있으니 저보고 잠깐 있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보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요. 제가 지금 저 약도 안 먹고 안 가지고 와서 힘들다. 한두 시간 정도는 고양이도 혼자 있어도 되지 않겠냐. 제가 밥이랑 물은 챙겨두고 가겠다. 라고 해도 펄쩍펄쩍 뛰며 그러다 얘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면서 계속 저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금방 오겠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나가시고 그 집에는 고양이와 저 단둘이 있었죠. 계속 기침이랑 재채기, 콧물이 나와서 미치겠어서 창문도 열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약을 안 먹어서 그런지 자꾸만 몸에 식은땀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깐 바람이라도 쐬야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가 한 2분도 안 돼서 들어와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고양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잘 숨어 있는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막 고양이를 찾았는데 아까 제가 열어둔 그 문틈 사이로 나간 걸로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없고 풀밭이나 멀리 못 갔을 것 같아서 주차장도 뒤지는데도 없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고양이 잘 보고 있었냐고 하시길래 지금 이야기 드렸더니 갑자기 제 머리통을 팍 하고 때리면서 일부러 네가 그런 거라면서 네가 일부러 고양이들 보냈지 이러시면서 화를 막 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시니 놀라기도 하고 우선 고양이부터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멘붕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다행히도 주민분께서 발견해 경비실에 말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계속 일부러 그랬냐면서 너는 진짜 인성이 왜 그 모양이냐면서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잠깐 문을 열고 닫았는데 그때 나갔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진짜 없어졌으면 너한테 소송이라도 걸려고 했다면서 막말을 하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소송이라뇨. 일부러 내보낼 것도 아니고 물론 문을 열어둔 건 잘못된 거지만 당연히 저도 고양이를 처음 보는 동물이라 그렇게 집을 휙하니 나가는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무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문 앞에 있었기에 고양이가 나가는 거를 보지 못했기에 당연히 집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그때는 우선 고양이를 잃어버린 건 제 탓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져서 그날은 집에서 좀 쉬려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다. 다음에 가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 탓에 넘어갔고 저는 시댁에 방문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 떠보니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다시 잠든 것 같은데 어디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보니 따라왔던 어머님이 저에 대한 험담을 남편한테 늘어놓고 있더군요. 얘가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예민해서 어쩌냐. 정말 무서워. 걔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냐면서 걔가 지금 꾀병인 것 같다는 둥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고양이가 집을 일부러 나가게 한 것 같다. 내가 그때는 그거를 생각 못했는데 얘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냥이를 일부러 나가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다 미수에 그친 거 아니겠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가 아픈데 엄마가 하도 불러대서 지금 응급실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 나오냐면서 하는데도 어머님은 옆에서 제 험담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고선 자기 오래 집 비우면 우리 냥이가 외로워해서 가야 한다고 휑하니 가시더군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도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당했던 게 억울해지고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제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도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지도 않으시면서 늘 저한테만 떠넘기려고 하시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제 탓이라고 하시니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왔냐면서 너 아프다면서 역시 꾀병이지 이러시길래 그 고양이를 놀게 하게 캣타워?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정말 저도 모르는 괴력이 나왔는지 그 캣타워를 옆으로 밀어 쓰러뜨렸어요. 어머님은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네가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맡기시질 않나,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질 않나, 도대체 여기는 누가 사람이고 동물이냐,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걱정보다 꾀병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어머니로서 할 말이냐면서 미친년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눈깔이 뒤집혀서 막 보이는 물건들을 다 던진 것 같아요. 남편이 와서 저를 말렸지만 저한테 이런 쾌력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 뿌리치고 지금까지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늘어놓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당장 고향이 내쫓으라고, 다른 곳으로 안 보내면 이혼할 줄 알라고요. 아버님은 일 때문에 바빠서 지방에 가 계시는데 그때도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제가 난리를 치니 아마 엄청 놀라셨겠죠. 어머님은 어떻게 정들었는데 보내냐고 하고 아버님은 당장 보내라고, 그나마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잘 키워줄 사람 보내라고요. 아버님은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못 썼다고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셔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남까지 괴롭히면서 키울 줄은 모르셨다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고양이 문제로 엄청 다투신 것 같은데 우선은 고양이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의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지만 대충 읽어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께 쌓였던 게 너무 많은지라 저도 감정적이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이 너무 과도해 저를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체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해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이러니 더 이상 배려해드릴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고양이 보냈다고 이제 안 키울랜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다고,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인데 전화는 어떻게 하셨냐면서 비꼬았거든요. 아버님한테 그 뒤로 엄청 많이 혼나고 생활비 카드까지 뺏겨서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비를 타가신다고요. 지금까지 고양이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몇백이 되신다고 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주는 생활비로 부족해 적금 통장에도 손을 대서 진짜 비싼 사료부터 엄청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저는 물론 반려견, 반려묘도 당연히 가족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애완동물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 출입을 안 하기로 남편이랑 합의봤어요. 남편도 꽤나 충격이었는지 자기도 당분간 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기관지까지 더 안 좋아져 약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지라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어머님 덕분이지만 고양이가 가고 충분히 힘들어 하셨으니 이걸로 그냥 저도 더 이상 어머님을 그만 보내드리려 해요. 그 뒤로도 전화가 왔지만 안 받을 때도 많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전화 안 받고 있는 상태랍니다. 어머님은 정말 가족에서 자기는 늘 혼자 산다라고 했지만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족들이 다 어머님의 성격에 질린 상태라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부터 남편까지 그러는 거 보면 말 다 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에피소드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들 화이팅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